부터 풀이할 건데요. 6번은 이제 문제가 조금 생소할 거예요. 앞으로도 생소할 거고 처음에도 생소합니다. 자, 2분의 파이에서 세타가 파이만큼이에요. 그럼 몇 사분면에 있는 애냐면 2분의 파이에서 파이까지니까 여기 2사분면에 있는 각 세타가 주어진 상태죠. 그럼 그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거기에 4 곱한 4배한 4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한다. 그 얘기는 뭐 이런 거죠. 30도라는 애랑 390도라는 애랑 일치하잖아요. 그쵸? 왜냐면 30도는 이쪽에 있는데 390도는 한 바퀴를 돌아서 30도를 또 온 거니까 동경이 일치합니다. 그 다음 또 30도랑 일치하는 애는 750도도 일치해요. 그렇죠? 750도는 한 바퀴, 두 바퀴 한 다음에 30도 더 갔으니까 750도가 된 거죠. 이렇듯이 뭐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0도랑 같은 각은 360 플러스 30 또는 720 플러스 30 또는 360에 곱하기 여기는 2배 한 거니까 3배에 더하기 30 뭐 이런 식으로 같아지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일반각으로 쓰기로 했잖아요. 그런 걸 이렇게 추측해서 얘도 풀어보면 4세타가 이 세타랑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4세타라는 각은 지금 360을 다시 표현하면 2파이죠. 그리고 여기다 지금 뭐씩 곱하고 있으니까 얘네들은 일반화 하자면 2n 파이 플러스 30도랑 같은 거죠. 그쵸? 그래서 얘도 어떤 지금 문제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4세타라는 각이 세타라는 각이랑 동경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표현을 할 때 4세타는 2n 파이 더하기 세타라고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잘 비교 한번 해보세요. 30도가 2n 파이 플러스 30이랑 똑같은 건데 여기는 어떤 30도 그냥 30도가 아니라 뭐 문제를 예를 들면 120도라는 애가 하필 뭐 2n 파이에 플러스 30도랑 같아진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게 정확한 초록색 얘기가 정확하게 등식을 성립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왜 나만 지금 오늘 멍롱하죠?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한번 4세타라는 각이 세타랑 각이 이 동경이 일치한다는 얘기는 세타에서 몇 바퀴 돌았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요식을 정리를 하면 세타를 왼쪽으로 넘기면 3세타는 2n 파이가 돼요. 3세타는 2n 파이가 돼서 세타는 3분의 2n 파이가 되죠. 근데 처음에 조건이 세타라는 애가 2분의 파이부터 그냥 파이까지 요 사이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 세타 대신에 지금 2분의 3n 파이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넣으면요 2분의 파이 3분의 2n 파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파이 약분되고요. 양변에 2분의 3을 곱하면 여기는 4분의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n만 남고 여기는 2분의 3을 곱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우리는 여기 있는 n을 정할 때 우리는 정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죠? 그래야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그대로 요 n은 뭐냐면 정수예요. 그러면 4분의 3과 2분의 3 사이에 들어가는 정수 n은 뭐밖에 없어요? 1밖에 없죠. 자, 그래서 4세타를 만족하는 각은 2파이 플러스 세타가 돼요. n이 1일 때가 만족하는 거니까. 그래서 넘기면 3세타는 2파이 따라서 세타는 3분의 2파이 이렇게 돼서 답은 3분의 2파이가 됩니다. 여기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세타라는 각이 2사분면에 있을 거잖아요. 요만큼이 세타잖아요. 근데 그게 뭐랑 같냐면 4세타랑 같아요. 4세타랑 같은데 4세타라는 각은 뭐 여기서 한 바퀴를 돌았을지 두 바퀴를 돌았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몇 바퀴 돌고 나서 세타만큼 더 온 얘가 4세타일 거잖아요. 그래서 4세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지만 2n 파이 플러스 세타일 거야.
그러니까 4세타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넘기고 넘겨서 결국엔 세타를 찾았고, 근데 그 세타가 이 범위 안에 있으니까 다시 대입해서 n을 구한 다음에 이 등식을 만족하는 n은 얘밖에 없어. 그래서 대입해서 푼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절차는 크게 납득은 안 돼요, 이해가. 그렇지만 뭐 이 절차가 복잡한 절차는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한번 또 반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처음에 된다고 해서 한 1, 2주 있다가 또 풀 수 있다, 절대 장담을 못해요. 왜냐면 또 까먹고, 이게 자연스러운 생각의 전환이 아니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가끔가다 한 번씩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안 까먹었는지. 넘어갈게요. 자, 7번 문제는 여러분들 그냥 문제는 길지만 공식 처리만 잘 하면 돼요. 자,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 어떻게 됐었냐면요, 2분의 1 r 제곱 세타였어요. 그렇죠? 호의 길이까지 참고로 보면 호의 길이는 그냥 r 세타였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다시 쓰자면 2분의 1 r l이라는 공식도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참고로 해서 보시면, 여기서는 지금 이 공식을 사용하려고 해요. 넓이는 2분의 1의 반지름의 제곱 곱하기 중심각이다 라고 보는 건데, 뭐 내용은 간단합니다. 부채꼴 모양 큰 이 모양이 있는데, 여기에서 그 와이퍼가 유리변을 닦는 부분 요만큼에 대한 넓이를 구해라 그러는 건데, 당연히 이거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겠죠. 자, 큰 거는 반지름이 50cm고요. 그럼 작은 거 요만큼은 얼마냐면 저기가 40cm니까 10cm가 됐겠죠. 그러면 넓이를 쓰자면 큰 넓이 2분의 1 r제곱 2500 곱하기 세타가 5분의 4파이 빼기 2분의 1 반지름이 10이니까요 100 곱하기 5분의 4파이. 그래서 묶어내면 2분의 1에 2400에 곱하기 5분의 4파이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이건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그래서 1200 곱하기 5분의 4파인데 5로 약분하면 5, 20, 5, 4, 20, 0 그러면 4, 4, 16, 4, 2, 8 960 파이. 얘가 넓이입니다. 끝이에요. 얘는 쉽죠? 자, 8번 문제는 330도 사인 값 구해라, 뭐 코사인 값 구해라 이렇게 나오는 건데, 우리 하던 대로 해봅시다. 자, 사인 얘는 바로 구할 수 없으니까 사인 360 빼기 30도로 바꿔주죠. 그럼 360도 돈 거는 요 한 바퀴 돌아봤자 의미 없으니까 그냥 마이너스 30도만 온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사인 마이너스 30도 이렇게 풀 수 있고요. 자, 여기서 풀어가는 방법은 두 가지죠. 그냥 얘는 사인 함수는 우린 사인 함수 배웠으니까 원점 대칭이야. 그래서 마이너스가 살아서 나와. 마이너스 사인 30도 라고 풀어도 되고, 4분면에서 4분면이네. 그럼 사인 함수는 음수값이네 해서 마이너스 사인 30 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풀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사인 30도가 2분의 1이니까. 자, 그렇게 끝났고요. 그 다음 코사인 마이너스 4분의 파이는, 얘는 마찬가지 그래프로 보면 코사인은 y축 대칭 그래프니까 저 마이너스가 안 살아. 그냥 이렇게 나와. 끝이에요. 그래서 계산하면 2분의 루트 2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4분면이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마이너스 4분의 파이면 여기니까 코사인 부호는 플러스네. 그래서 그냥 바로 코사인 4분의 파이 하고 풀어도 됩니다. 두 방법 모두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탄젠트 3분의 4파이. 그럼 얘는 좀 바꿔야겠죠? 탄젠트 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로 바꿀 수 있죠. 그쵸? 그러면 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 이쪽 3, 4분면에 있으니까 코사인 부호는 플러스, 사인의 부호는 마이너스. 그래서 탄젠트는 플러스 분의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탄젠트 3분의 파이랑 같은 값을 갖는 거고요. 3분의 파이는 60도니까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 잘못한 게
코사인 부호가 틀렸습니다. 그렇죠? 코사인 플러스가 아니라 여기 마이너스인데, 그래서 마이너스면 여기는 플러스 부호겠죠? 그래서 그냥 루트 3입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부호는 지워도 돼요. 선생님이 아까 여기 마이너스 해야 되는데 잘못했습니다. 자, 9번 문제도 이제 예전에 잠깐 시험 전에인가요? 시험 전에 했을 거예요 아마. 한번 보면 일단 코사인 좌표랑 코사인 탄젠트 이런 것들의 부호만 가지고 어느 사분면인지 맞추는 건데, 일단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는 얘는 x 좌표고 사인 세타는 y 좌표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편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여기서 보면 코사인이 양수래. 그러면 우린 뭐만 보면 되냐면 1사분면 또는 4사분면만 보면 돼요. 여기 양수인 x좌표가 양수인 부분만 보면 되니까 이 둘 중에 하나야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코사인과 탄젠트 곱한 게 음수다. 근데 이미 코사인은 양수인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탄젠트가 마이너스겠죠. 그럼 탄젠트가 마이너스려면 코사인과 사인의 부호가 달라야 되죠. 근데 여기는 플러스잖아요. 근데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즉 y좌표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사인과 코사인 부호가 다른 부분이니까 얘는 제 4사분면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옆에도 똑같이 보시면 사인과 코사인 곱한 거, 그 다음에 사인과 탄젠트 곱한 거니까 바로 어느 구역이다 한정 지을 수는 없고 케이스를 나눠야겠죠. 첫 번째 케이스 사인이 플러스 코사인이 마이너스인 경우부터 봅시다. 그러면 사인이 플러스인 경우라고 치면 사인이 플러스 코사인이 마이너스인 경우는 x좌표는 마이너스고 y좌표는 플러스인 경우니까 여기 2사분면이겠죠. 그쵸? 그럼 2사분면에서 사인은 플러스야. 근데 탄젠트는 뭐였냐면 이게 지금 코사인 부호는 마이너스, 사인 부호는 플러스인 구간이니까 탄젠트의 부호는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요 두 번째 부호도 만족하네요.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런 걸 만족하는 사분면은 제 2사분면이죠.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첫 번째 케이스를 다른 걸로 잡았으면, 자, 두 번째 케이스 잡아볼게요. 사인이 음수고 코사인이 양수인 걸 잡아보면 사분면상 어디냐면 y좌표는 음수고 코사인은 플러스니까 여기 4사분면에 있는 값이겠죠. 근데 그러면 사인 곱하기 탄젠트 세타가 음수가 나올 거냐 라고 봤을 때 사인 자체는 지금 음수가 확정적이고 탄젠트 함수의 여기 부호는 마이너스 플러스 다르니까 여긴 마이너스예요. 그럼 얘도 마이너스니까 결과는 플러스가 나와야 되는데 음수가 나왔기 때문에 얘는 틀린 답이 되겠죠. 그래서 2번은 안 돼. 그래서 우리 답은 2사분면이 답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요건 하던 거라 여러분들 특별히 문제 없으시죠? 선생님 눈이 왜 이렇게 따끔따끔하죠? 다음 10번이요. 10번 같은 경우도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쓱 해가지고 세타가 3사분면에 마이너스 5분의 3, 여기가 5, 여기가 사인이니까 여기가 3이겠죠. 여기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4가 될 거고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의 각은 마이너스 5분의 4가 되는 상황이죠. 근데 선생님 지금 풀면서 드는 생각인데 시험 범위 지났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죠 여기를? 그런 생각이 드네요. 물론 선생님은 열심히 풀어줘야 되긴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요 문제는 시험 범위에서 이미 지났기 때문에 당장 이 문제는 열심히 안 하셔도 돼요. 바로 위에 9번도 그렇고요. 그러면 8번만 열심히 하시면 되겠네요. 8번은 요번 시험 범위에도 많이 나와요. 그러네요. 그래서 얘도 그냥 빨리 끝나면 얘는 세타가 지금 3사분면에 탄젠트가 3분의 2란 얘기는 여기가 3, 여기가 3, 여기가 2란 얘기거든요. 그럼 피타고라스로 하면 여기는 13, 루트 13이 나와요. 그래서 사인 세타는
루트 13분의 마이너스 2, 여기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니까요. 그럼 유리화까지 하면 13분의 마이너스 2 루트 13 이렇게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12번 문제는 요즘 최근에 하고 있는 거였죠. 주기와 최대값, 최소값 구해라. 그러면 구해보면요, 사인 함수랑 지금 코사인 함수만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림 안 그려도 풀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여기 보면 얘 3 곱해져 있죠? 그러면 최대 최소 바뀌었겠죠? y축으로 평행이동한 거 없으니까 얘만 보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x축으로는 이동은 했지만 주기가 변할 만큼 뭘 곱하진 않았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원래는 치역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인 사인 함수 그래프인데 3을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3부터 3까지가 그림이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사인 함수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긴 하지만 여기 최대값은 3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인 그림일 거고 주기는 안 변했습니다. 다만 이런 그림이 오른쪽으로 3분의 파이만큼 이렇게 그림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이렇게 옮겨간 그래프가 될 겁니다.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그래서 얘는 주기는 2파이, 최대값은 3,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라고 대답하시면 되고, 2번 문제는 볼 곳이 지금 여기 앞에 곱해진 거, 평행이동한 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어디 보니까 이걸 공식처럼 하더라고요. 공식처럼 해도 되고요. 4분의 3 여기 보시니까 주기도 바뀌었겠구나 라고 하시면 되죠. 그러면 일단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마이너스 1부터 1인 코사인 함수의 치역이 마이너스 2가 곱해졌으니까 마이너스 2니까 2부터 마이너스 2까지 바뀌었겠죠. 뒤집어졌겠죠. 그림이.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겨야 되는 코사인 그래프가 마이너스를 곱해지니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림은 뒤집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이 최소값은 마이너스 2, 최대값은 2 이렇게 바뀌었겠죠. 그림이. 그리고 얘를 다시 y축 방향으로 1만큼 올렸으니까요.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이 됐을 거고 2였던 애는 3이 됐겠죠. 그래서 그림 자체는 그대로 모양 유지하지만 여기에 있는 최소치는 마이너스 1, 최대값은 3으로 올라갔을 거예요. 그리고 주기는 4분의 x가 뭐 나오게? 2파이가 되게. 그럼 x는 8파이가 되겠죠. 주기가 엄청 늘어났네요. 그죠? 그래서 주기는 8파이, 최대값은 3, 최소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12번 문제는 자주자주 나올 거고 응용하면 뭐 한도 끝도 없이 응용이 되니까 숫자만 바꾸면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건 절대 틀리지 않는 걸로. 그 다음 13번 문제 있습니다. 13번 문제는 글쎄요, 시험에 이렇게 자주 낼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삼각함수 표를 이용하는 문제고요. 표 안 주면은 못 푸는 문제고, 표를 주어지면 찍어서도 맞출 문제라서 뭐 시험에 잘 나오는 유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충 어떤 내용인지 봅시다. 경사로의 경사도가 19분의 1이 되게 그 보통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경사로를 만든대요. 근데 각의 크기는 몇 도이냐 이런 문제인데 선생님 19분의 1이 각 아니에요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경사도니까 각도, 경사도 19분의 1이 다 각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경사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세요. 경사도는 수직거리를 수평거리로 나눈 값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을 이용해서 볼게요. 이 수직거리 1, 수직거리를 수평거리로 나눈 값. 그래서 이 변의 길이의 비율이 19분의 1이다 라는 얘기고, 지금 구하라는 건 그래서 요 각도는 얼마 정도 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삼각함수 표를 이용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 이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쪽 빗변의 길이를 모른단 말이죠. 빗변의 길이를 모르기 때문에 사인이나 코사인을 이용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만 이용해? 19랑 1만 가지고 이용해요. 그럼 탄젠트는 19분의 1이라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가 세타라고 잡는 거예요. 그림 다시 그려볼게요. 이런 직각삼각형이고
비율이 여기가 19분의 1이라는 거지 길이가 19대 1이라는 건 아니에요. 길이가 꼭 19고 1이라는 건 아닙니다. 비율이 19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세타. 그래서 우리는 탄젠트 세타는 요 길이분의 요 길이니까 어차피 비율은 19분의 1로 갈 거잖아요. 지금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사도, 문제에서 말하는 경사도는 사실 탄젠트 세타 값인 거죠. 여기까지 이해됨? 경사도가 몇 말인지 알겠어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이 문제는 별거 아닌 게 그냥 19분의 1을 나눠보란 얘기예요. 1로 나눠서 19를 1로 나눠, 아니 1을 19로 나눠라. 그럼 대략 얼마가 나오냐면요. 0. 어딨니? 0.526 비슷하게 나와요. 실제로 나눠보면. 그거를 표에서 찾는 거예요, 실제로. 그럼 표에서 이렇게 쓱 찾아보면 삼각함수 표 있잖아요. 쓱 찾아보면 뭐랑 비슷하냐면 탄젠트 3도랑 비슷한 값이 나와요. 그래서 그냥 세타는 몇 도냐? 3도다. 끝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경사도 개념이 19분의 1이라는 게 탄젠트 세타 값이라는 건 아냐? 이런 문제고, 그러면 나머지 얘는 그냥 단순히 표 볼 줄 아냐? 이런 문제라서 가볍게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의 사실 하이라이트는 14번과 15번이 되게 중요하다. 14번은 우리 사인 방정식, 부등식 하고 우리 금요일이 끝났잖아요. 사인 방정식에서 조금 응용된 2차 방정식 같은 느낌이에요. 한번 가봅시다.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은 일단 지금 코사인, 사인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코사인하고 코사인 제곱이 나왔으니까 이 사인 제곱이 나온 게 좀 덜 반가워요. 뭐 어떤 느낌이냐면 2x-x 제곱은 y 제곱 이런 거랑 비슷하거든요. 얘가 없이 얘네만 있어야 인수분해를 하든 뭘 하든 해서 2차 방정식을 풀잖아요. 그래서 얘가 되게 불편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들 까먹었을 수도 있지만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 뭐가 있었냐면 사인 제곱 x, 코사인 제곱 x를 더하면 항상 1이 나와, 이런 거 기억나세요? 이거 했었거든요. 얘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고3이 끝날 때까지도 얘는 알고 있어야 돼요. 사인 제곱 x 더하기 코사인 제곱 x는 항상 1이다. 그래서 사인 제곱 x 대신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로 쓸 수 있다. 그러면 그걸 대입해서 식을 정리하면 2 코사인 x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가 되고, 싹 다 오른쪽으로 넘길게요. 싹 다 오른쪽으로 넘기면 코사인 x가 지워져요. 그럼 오른쪽으로 안 넘길게요. 그냥 지워지고 2 코사인 x는 1이고 코사인 x는 2분의 1이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해놓으면 이거 지난주 금요일에 한 거랑 똑같다, 그죠? 코사인 x 그래프 대략적으로 그리시고, 거기가 x축이 이쪽 중간쯤에 걸치고 2분의 1 나오는 선은 이쯤에 있겠죠? 그럼 언제 처음 2분의 1이 나오냐면 코사인이 2분의 1 나오는 건 60도예요. 3분의 파이만큼. 자, 그러면 0에서 3분의 파이까지 간 게 2분의 1이니까 2파이에서 뒤로 식사할 때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3분의 파이만큼 온 게 이거겠죠. 그래서 다시 0에서 3분의 파이만큼 온 거랑 2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뒤로 온 거랑 높이가 같다, 그래프 특성상. 그래서 2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뺀 거는 3분의 5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선 지금 방정식이니까 이 점과 이 점만 얘기하면 돼서 x는 3분의 파이 또는 3분의 5파이가 답이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이요.
2번 문제 보시면 여기도 지금 사인 함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사인 함수 그대로 풀어버리면 되겠죠. 자, 얘는 사인 함수가 똑같이 있으니까 사인 함수를 뭐 굳이 치환하지 않아도 되는데 치환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a라고 치환을 해보면 루트 2 a 제곱 플러스 a는 0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a로 묶어요. 그러면 루트 2a 플러스 1은 0이잖아요. 그래서 a라는 건 0 또는 a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이 맨날 치환하는 건 별로 추천 안 해요. 치환할 필요 없어요. 그냥 sin x 자체가 함수니까 지금은 선생님이 처음 나온 거라 여러분들이 sin x로 묶어내는 걸 좀 불편해할까봐 치환을 한 거고, 기본적으로 풀려면 그냥 sin x로 묶어서 루트 2 sin x 플러스 1은 0, 따라서 sin x는 0 또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자면, 자, 사인 함수를 이렇게 예쁘게 싹 그린 다음에 나오는 건 0이 나오는 점 또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라는 점이 어딘가에 이렇게 찍히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0 나오는 점은 너무나 편하게 0하고 파이하고 2파이잖아요. 근데 문제 조건이 있나요? 2파이가 안 된다는? 네, 문제에 2파이는 들어가지 않으니까 구하는 점은 0하고 파이만 이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x는 0하고 파이면 돼. 물론 2파이도 되지만 문제의 정의역에서 빠졌기 때문에 빼는 겁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나오는 건 그때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마이너스 쪽이 조금 힘들다 그러면 루트 2분의 1 나오는 걸 먼저 찍어보라 그랬어요. 루트 2분의 1 나오는 걸. 그러면 언제 루트 2분의 1이냐면 4분의 파이만큼일 때죠. 4분의 파이만큼일 때 루트 2분의 1이 나오는 거니까, 또 여기서도 파이에서 4분의 파이만큼 빠진 4분의 3파이일 때 제가 다겠죠. 그러면 요 대칭성에 의해서 여기서 요만큼도 4분의 파이만큼 더 갔을 거야. 그래서 4분의 5파이일 때 처음으로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파이에서 뒤로 4분의 파이만큼 빼진 거, 그러니까 여기의 값은 4분의 7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나오는 값 x는 4분의 5파이 또는 4분의 7파이가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 방정식의 해는 4개가 돼요. 자, 15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그 그림을 잘 그려야 돼요. 보시면 15번 문제는 정의역 구간이 이상하게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줬죠. 주로 탄젠트 함수일 때 이런 구간 많이 나오는데, 그죠? 그래서 저 사이에 있는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자, 1번부터 해볼게요. 그럼 얘 그릴 때는 y축을 조금 오른쪽에 그려서 양쪽에 균등하게 표현을 해줘야겠죠. 이렇게 하고 사인 함수는 원래 이렇게만 그렸었는데 요번에는 요 반대쪽까지도 필요하게 됐어요. 그죠? 사인 좀 크게 그려볼게요. 요 절반만 그릴게요. 그리고 왼쪽도 절반만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그림 별로네요. 이렇게 해서 사인 그래프가 나오는데, 지금 구간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고 둘 다 포함해요.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2분의 파이면 요 점부터 2분의 파이니까 1 나오는 점, 그래서 1 나오는 점부터 마이너스 1 나오는 점까지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는 거죠. 그쵸? 할 수 있겠죠? 여기 둘 다 포함되는 점입니다. 자, 근데 그 점이 2분의 1부터 마이너스 2분의 1 사이에 들어있는 구간은 어디냐? 이런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점은 1일 거고 여기에 해당하는 점은 마이너스 1인데 2분의 1부터 마이너스 1 사이, 그러면 2분의 1 잘라야겠죠? 2분의 1 자르고 마이너스 2분의 1 잘라. 그리고 지금 둘 다 포함하는 부등호니까 2분의 1에 찍히는 요 점,
요 x점부터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에 찍힌 요 x점까지의 요만큼을 가지고 답을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사인 함수에서 2분의 1이 언제 나오나요? 사인 x가 2분의 1 되는 x는 6분의 파이일 때죠. 그래서 여기는 6분의 파이가 너무 쉽게 구해져요. 그럼 요 반대쪽 얘는 얼마일까요? 그러면 이건 지금 y축 대칭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가 6분의 파이면 여기도 6분의 파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6분의 파이까지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 마이너스 6분의 파이일 때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고 6분의 파이일 때 2분의 1 나오고 그 사이 값은 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 사이에 있는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6분의 파이보다 크거나 같고 6분의 파이보다 작거나 같다. 이 문제가 됩니다. 답이 이거예요. 자, 탄젠트 함수도 지금 글이라는 구간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니까 뭐 한 주기, 탄젠트 입장에서는 한 주기를 그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가고 2분의 파이부터 점근선이에요. 점근선 마이너스 2분의 파이까지를 그린 거죠. 근데 여기에서 1보다 작고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보다 작다. 그러면 거길 또 잘라야죠. 1이면 대충 한 요쯤에 있다 칩시다. 1.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3은 1보다 크니까 조금 더 밑에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둘 다 포함하는 등호이기 때문에 여기서 찍고 여기서 찍어서 요 사이의 값이니까요. 우리는 그때의 x값이 얼마고 요때의 x값이 얼마고만 잘 찾으면 되죠. 자, 1 나오는 탄젠트 값은 45도 4분의 파이예요. 그리고 루트 3, 원래 요쯤에 이제 루트 3이 있을 건데 루트 3 나오는 값은 탄젠트 x가 루트 3 나오는 값은 얼마죠? 60도니까 3분의 파이일 때거든요. 그럼 이쪽에 만약에 이 값이 3분의 파이다 그러면 넘어가서 이쪽으로도 3분의 파이만큼 가면 밑으로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하는 구간은 마이너스 3분의 파이부터 어디까지냐? 4분의 파이까지다 라고 풀어주면 된다는 얘기죠. 자, 11번 문제는 지난 시험 범위이긴 한데 요 값 나올 때 탄젠트 요거 값을 구해라 뭐 이런 겁니다. 그러면 지금 탄젠트는 지난번에 배웠을 때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기다 대입을 하란 얘기예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플러스 그거의 역수니까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를 풀려면 이제 통분을 하려고 해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의 곱분의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해서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요걸 이용해서 보면 제의 제곱은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은 저걸 계산하면 4분의 6 그래서 2분의 3인데 얘를 전개하면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나오거든요. 근데 얘가 1이야. 그래서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마저 전개한 거고요. 그러면 저기서 나오는 값은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2분의 3 빼기 1이야. 왜냐면 얘가 1이니까 저쪽으로 넘긴 겁니다. 계산하면 2분의 1이야. 그래서 쟤를 또 정리하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4분의 1이죠. 요 앞에 2가 넘어가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입만 착실하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그냥 뭐 계산할 거 없이 1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4분의 1분의 1 해서 답은 4가 되는 겁니다. 얘는 그냥 곱셈 공식의 변형이랑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 요거랑 이게 1이 되는 거 정도만 알면 그냥 쉽게 풀리는 문제였습니다.